이 시간에는 연간 사과 주요 병충해 발생 시기 및 방제 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병해입니다. 사과 농사를 짓는 사람들을 가장 괴롭히는 병 중에 하나가 갈색무늬병이죠. 갈색무늬병은 4월부터 8월까지 감염이 되고 그 시기에 방제도 해줘야 됩니다. 갈색무늬병은 4월 상순에서 5월 하순까지 1차 감염됩니다. 월동을 하던 갈반균이 과총엽으로 감염이 되는 시기입니다. 이때 갈색무늬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개화전 방제 때 보르도액을 살포하는 농가가 많지요. 갈색무늬병은 6월부터 2차 감염이 되거든요. 그때는 과총엽에서 본엽으로 감염되는 시기입니다. 갈색무늬병은 비가 자주 오는 장마철에 집중적으로 감염되어 장마철 이후에 증상이 나타나죠. 갈반에 이어 많이 발생하는 사과 병해가 탄저병이죠. 탄저병은 6월 중순 이후 감염되기 시작해서 8월 달에도 감염이 지속되죠. 그리고 그 증상은 9월, 10월, 심지어는 창고에 저장 중인 과일에서도 탄저병이 발병합니다. 6월 중순에 감염되는 탄저병은 잠복 기간이 한 50일 정도 돼요. 7월에 감염되는 탄저병은 잠복 기간이 좀 줄어들어요. 15일에서 30일 잠복합니다. 8월에 감염되는 탄저병은 잠복 기간이 10일에서 20일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탄저병 증상이 보이면은 최대는 50일 전에 이미 감염되었습니다. 그리고 8월 말이나 9월에 감염되는 탄저병은 10일에서 20일 전에 감염되어서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갈반 탄저병에 이어 사과에 많이 발생하는 병해가 견무늬 썩은병입니다. 견무늬 썩은병은 과일에도 발병하지만 나무에도 많이 발병하지요. 과거 견무늬 썩은병이 창궐한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과일에는 그렇게 많이 발병하지는 않아요. 과일보다는 오히려 나무에 많이 발병하죠. 나무 가지나 주간에 발병하면은 나무가 고사하기도 합니다. 저는 과일보다는 주간에 감염되는 견무늬 썩은병이 더 무서운 것 같아요. 견무늬 썩은병은 5월 중순부터 감염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장마철에 가장 많이 감염됩니다. 견무늬 썩은병을 예방하는 데 가장 좋은 약재는 보르도액입니다. 보르도액은 갈색무늬병을 예방하는 데도 탁월한 효과가 있죠. 그러니까 6월에 보르도액을 살포하면은 갈반도 예방하고 견무늬 썩은병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갈반, 탄저, 견무늬 썩은병 다음으로 사과에 많이 발병하는 병이 전무늬 낙엽병입니다. 전무늬 낙엽병은 후지보다는 홍로에 많이 발생합니다. 홍로에는 전무늬 낙엽병이 엄청나게 발병해요. 홍로에 제일 잘 발생하는 병이 탄저병하고 전무늬 낙엽병이죠. 그래서 홍로는 비가 자주 올 때나 장마철에는 더 자주 중간 방제를 해줘야 됩니다. 최근에 사과나 배에 가장 문제가 되는 병이 화상병이죠. 화상병은 개화기 전후로 잘 발병하거든요. 방제는 3월 중순부터 개화 후까지 방제 적기입니다. 화상병 방제를 위해서 3월 중순에 동계 방제를 하죠. 보르도액이나 구리 수화제를 많이 살포합니다. 그러면은 화상병 방제에 도움이 되죠. 탄저병, 견무늬 썩은병, 전무늬 낙엽병은 장마철을 전후하여 감염이 잘 되죠. 그리고 8월까지 감염이 되고 증상은 9월 이후에도 계속되지만 방제는 8월로 종료가 됩니다. 다음은 주요 해충 발생 시기 및 방제 시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진딧물입니다. 진딧물은 4월 중순 개화전 방제 때 혹진딧물을 방제해야 됩니다. 이 시기에 혹진딧물을 방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혹진딧물은 사과의 피해가 굉장히 크죠. 조팝나무 진딧물하고는 그 피해 정도가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피해가 많아요. 그리고 5월 중순부터 6월 중순까지 진딧물이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조팝나무 진딧물입니다. 이때 진딧물 방제를 해줘야 됩니다. 사과에 가장 많이 피해를 주는 해충 하나가 노린재지요. 저희 과원에도 몇 해 전에 노린재가 엄청나게 발생해서 그해
생산한 사과의 3분의 1 정도가 노린재 피해를 입었습니다. 노린재가 정말 무서운 해충입니다. 사과에 엄청나게 피해를 주지요. 그래서 노린재 방제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노린재는 6월 중순부터 수확기까지 발생합니다. 방제는 6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방제를 해야 됩니다. 사과 살균제 방제는 8월 말로 종료되죠. 그런데 살충제는 9월 중순에 노린재를 방제하기 위해서 1회 정도 추가로 더 살포를 해야 됩니다. 이번에 알아볼 해충은 복숭아 순나방입니다. 사과에 엄청나게 피해를 주는 나방입니다. 순나방은 5월 초부터 9월 말까지 발생을 하고 이 시기에 방제를 해야 됩니다. 복숭아 순나방은 연간 4에서 5세대 우화를 합니다. 여기서 우화라는 것은 날개 우자거든요. 화활 화자입니다. 곤충이 날개가 있는 충이 된다는 것이니까 번데기나 유충이 성충이 되는 것을 우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른 곤충이 되는 거예요. 복숭아 순나방은 1년에 어른이 되는 게 4번에서 5번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 발생을 하죠. 4월에서 5월 사이에 첫 우화를 하고 연간 4에서 5회 우화를 합니다. 방제는 낙화 후부터 9월 중하순까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숭아 순나방도 살균제 방제가 끝나고 9월 중순경에 노린재를 방제할 때 순나방도 추가로 방제를 하면 됩니다. 복숭아 순나방과 함께 사과에 피해를 주는 나방이 복숭아 심식나방이죠. 복숭아 심식나방은 6월 중순부터 9월 상순까지 연 2회 우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복숭아 심식나방은 1년에 2세대가 발생합니다. 사과에 피해를 많이 주는 충이 응애지요. 응애는 발생하면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개체수가 늘어납니다. 사과 응애는 연 7, 8세대 발생하고 전박이 응애는 연 8에서 10세대 발생합니다. 응애를 관찰해보고 있을 때 방제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응애를 관찰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통은 관행적으로 방제하는 농가가 많습니다. 저도 관행적으로 연 3회 방제를 하거든요. 1차 방제는 5월 말에서 6월 초, 2차 방제는 7월 초 전후, 3차 방제는 8월 초 전후로 방제를 해야 됩니다. 사실 응애약이 비싸기 때문에 응애 발생 여부를 관찰한 후에 응애가 2-3마리 보일 때 방제를 하는 게 가장 좋긴 좋습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응애 관찰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알아볼 해충은 매미충류입니다. 매미충은 6월 중순부터 8월 말 사이에 많이 발생합니다. 방제도 이 시기에 해주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나방류에 효과가 있는 살충제는 매미충에도 잘 듣거든요. 나방류하고 매미충은 동시에 방제를 해주면 됩니다. 최근에 문제되는 외래 해충이 있어요. 바로 미국 선녀벌레죠. 최근 미국 선녀벌레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고 있죠. 미국 선녀벌레는 7월 중순부터 9월 말 사이 연 1회 우화합니다. 방제도 이 시기에 맞추어서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사과의 주요 병충해 발생 시기와 방제 시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